네, 투나잇 이슈입니다.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0일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표결 연기에 합의한 양당의 속내는 다소 달라 보입니다. 한편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저희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시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당초 28일, 원래 같으면 이제 내일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여야가 좀 합의하에 다음 달 10일로 늦추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결정을 내릴 배경에 대해서 여야 각각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먼저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근데 그렇죠. 아마 민주당이 좀 주도해서 표결 시기를 늦춘 것 같은데요. 뭐 언론에 나오듯이 이제 국민의힘이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약간의 그 균열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반란표가 좀 나오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위 반란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이 누구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초가삼간 다 태워먹듯이 그런 특검법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의 지금 내부 분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런 내용으로 그 한동훈 당대표도 이런 저 특검법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뭔가라도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도 좀 하고 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표결을 뭐 28일에 하나, 다음 달 10일에 하나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합의를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걸 미루면서 여당 안에서의 좀 이탈표를 그 시간 동안 모아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선 조경영 원내대표도 다음 예. 달 10일로 재의결을 연기하는 것에 흔쾌히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의한 이유는 사실 이 재의결을 부결시키려면 28일 날 바로 처리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드는 거죠.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름 가까이나 다음 달 10일까지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뭐 찬성될 거냐 부결될 거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부담을 가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께서 다음 달 10일로 그렇게 연기를 합의해 준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 1차적으로 우리 김철구 의원님께서는 좀 부담이 뭐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지금 당원 게시판의 논란이 거의 뭐 전면전 수준으로 이판사판이다라는 뭐 그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소위 친한계와 친윤계가 전면전 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 예.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몇 개월이나 지켜준다고 당 지지율도 내려가고 또 덩달아서 대표 지지율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방어를 전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그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키울 거냐 또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일종의 정치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까지도 지금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재의결 특검에 찬성이 되어버리면은 정말로 이런 낭패를 본다 하는 막 그런 위기의식도 주경 원내대표는 작용했지 않았나 봐지고요. 그러나 우리 당이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은 뭐니 해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이 수사가 곧 이제 기소가 될 이제 전망입니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과연 공천에 개입했느냐 또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절반이나 가져가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과연 그 기소할 때에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반영이 됐느냐 그 수사 결과도 좀 지켜보고 난 뒤에 만약에 그런 사실 본질이 흐려진다면은 특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예.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말 나오는 거 이제 8표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 뭐 통과될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탈표가 조금 한둘이라도 더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앞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당내에서 근데 뭐 어떤가요? 최근에 예. 그런 비슷한 주제를 놓고 당내에서 이야기할 때 박정훈 의원 예, 예. 이런 그 한동훈 대표 측과 가까운 분이 오히려 이탈표가 줄어들 거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에 드러나지 않은 분, 즉 4명의 이탈표 중에서 컨트롤 가능한 분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오히려 지난번에 좀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표를 던질 거다 그런 예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 저 이탈표가 4명 이상 더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 10일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주제를 좀 넘어가 보죠. 네, 이제 다음 달 11일이죠. 그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또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열리게 되는데 여당은 사실 망신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뭐 망신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이 이제 결국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그렇죠.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인데 이걸 이제 저 탄핵을 하면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헌법재판소로 그 제소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결정에 대한 기각이든 인용 결정이 그 될 때까지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든요. 근데 이 검사들이 한 거라고는 수사한 것뿐인데 무슨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그 제시도 없이 그냥 탄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분들이 첫째 하나는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지금 1심 재판 중이잖아요. 그럼 재판도 이 수사 검사들이 저 재판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재판 과정에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검사가 들어오면 변호인 측이나 또 피고인 측의 그 반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법정에서 갑자기 그 들이미는 그 반대 증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관련된 소송 수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목적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이 괘씸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감히 우리 어버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혼내주자 뭐 이런 그 놀부심보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또 수사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검사들에게 당신들도 저 잘못 그 건드리면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또 협박 그럼 뭐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이 탄핵 소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렇게 국가 헌법의 그 저 국회의원의 권능으로 규정한 탄핵 소추권을 이런 저 네. 한 개인을 구하기 위해서 엉터리의 저 용도로 사용되는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수사밖에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두 검사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제 한 검사는 수사할 때마다 이 비사실을 언론에 공표를 해서 심대한 그 비사실 공표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사하는 사람마다 그랬다. 너무 정도가 심하다. 만약에 비사실이 공표가 됐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라는 인식을 충분히 심어주고
모든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게 그렇게 각인시켜 놓았는데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뭐 나쁜 간행이죠. 그렇게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경중을 울리자. 또 이제 한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들에게 모해를 그 목적으로 해서 위정을 교사했고 또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위정을 하게 했다. 그것도 심대한 범죄 아니냐. 막 이런 이제 혐의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데요. 예.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또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에 따른 기소가 무죄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또 유죄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물론 1심입니다만 무죄로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사실이 공표가 되고 또 야당 대표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줬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사들도 이제 나쁜 간행도 간행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런 이제 나쁜 간행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실 공표나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잡는 경종을 울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권력은 무죄, 야당은 유죄. 뭐 이것이 거의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 4천 원을 썼다,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3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명품백 다 불기소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형평성을 잃은 검찰의 이런 수사나 또 야당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도 아울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질문 넘어가서 지금 민주당이 또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 검찰에서는 사실 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단체로 반발 성명을 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의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할 말이 참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계속 그 탄핵을 추진하고 언제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르겠고요.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에 대해서 그 탄핵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저런 사실 그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는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부장검사들이 저렇게 발표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제가 참 저도 검찰에서 조금 근무를 했었는데 예. 이렇게 수사를 한 그 일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하면 그 수사검사들은 또 어떤 입장이 될까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여야의 입장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보니까 정당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더라도 그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부과됐을 때는 피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인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그런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의 혐의라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사실 400억 원 이상의 그 선거 비용을 좀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이제 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반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벌써부터 이제 434억 원을 반납하게끔 무조건 반납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을 했는데요. 예. 한마디로 김치국부터 마시는 법안 발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심에서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행량을 선고한 거 아니냐. 김문기 씨와 찍은 사진이 그것은 골프를 칠 때의 사진이 아니다. 조작된 것이다. 왜 여러 사람을 찍은 걸 가지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몇 사람만 딱 나와가지고 마치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무죄를 자신할 수 있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물론 협박이라는 과한 표현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10차례가 넘는 공문이 오고 식품연구원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다라고 하면서 공문까지 여러 차례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사안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그 시간상도 너무 많이 그래서 걸리니까요. 이제 우리는 2심을 무죄로 충분히 여쭤보고 성산이 싶은 있다고 것은- 보기 때문에 예. 여당의 이러한 법 개정이 마치 우리가 이제 3심까지 다 끝나서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어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배경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사건이 내일 대법원 선고 공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내일 확정이 되면 예. 백현동은 종상향 1종에서 4종으로 상향한 것은 백현동 그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협박을 받았네, 구속될 것 같아서 겁나서 종상향을 했네 이래봤자 이미 이게 확정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서 그렇게 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예. 저 대선 후보 때 국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재산이 한 800억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반쯤 이 저 국고에 반납을 하고 나면 당 재정이 어려워진다 해서 이것을 안 내기 위해서 당을 분당하거나 또는 다른 당과 합당해서 기존의 정당의 영속성을 좀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당에는 지금 중앙선관위에 가보면 한 20개 정도의 페이퍼 정당들이 있어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지금도 예, 한나라당도 그렇죠. 있고 뭐 예. 그렇거든요. 그런 당하고 합쳐서 이게 다른 당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고보조금 반납을 또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정당의 물적 영속성이 유지가 되면 그 국고보조금 반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고 민주당이 아마 그 온갖 수단을 다 지금 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조금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계속 그렇게 무죄 주장을 하시고 대신 유죄 선고가 되면 434억 원은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심인데 너무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강하다라는 입장과 그리고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는 국민의힘의 입장 저희 들어봤는데요.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요. 저희 다음 이슈 태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슈를 넘어가서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한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친한 한계에서는 이 게시판 논란의 정치적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떠들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과연 한동훈 대표 본인 그리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인지 아닌지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좀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 사람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밝혔으면 금방 해결이 될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당대표를 뭐 끄집어 내리려는 시도다 또는 죽이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경찰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도 뭐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이 글 쓴 사람이 한동훈 대표다 가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들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게 지금 3주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엄포 놓지 말고 예. 빨리 고발하시고 어허. 그리고 또 수사에 맡기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냥 그 경찰 수사가 나오면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뭐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 죽이기도 아니고 끄집어내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또 주장하듯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미 당의 그 당무 총괄권을 갖고 있는 대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길지 않는 시간에 빨리 수사를 하도록 경찰 수사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고발도 하시고 또 반면에 그 나머지 이 당의 구성원들은 조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말씀 좀 하시겠어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야당의 입장에서도 참 정부 여당이 집안 싸움이 너무 전밀 방향이다. 뭐 오늘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고모를 또 당무감사로 고발하겠다. 신지호 예. 뭐 신지호 부총장께서 그런 말까지 했는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을 향해서 온 가족 드루킹 사건이다. 또 오늘은 친한계 핵심 당직자는 또 김건희 여사 고모를 끌어들여서 정말 또 입에 담지 못할 한동훈에 대한 욕설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뭐 고소고발, 당무감사 뭐 예. 이렇게 자꾸 커지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아쉬운 점은 이다 아니다라고 딱 하고 또 이 부분이 가족이 맞다면 또 맞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데 대표의 본인이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 야당 예,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이제는 거의 종식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치닫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 이 민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걸 대표 자리를 지키고 제대로 또 정치를 하시려면은 가감한 큰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은 특검 찬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식 특검 발의를 빨리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